2023년 나는 내 영어 목표를, 내 영어 회화 계획들을 꼭 이루고야 말 거야. 근데 잠깐, 당신의 영어 회화 목표가 뭔데요? 영어 회화 목표들을 이루면 나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회들을 나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니까 구체적으로 영어 회화 계획과 목표가 뭐냐고요. Hi, it's Vicky.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기가 오면 모두가 다 New Year's Resolution, New Year's Affirmation, 그리고 내년의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쯤 되면 모두가 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어 계획표를 세우고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다짐. 열심히 하겠다는 그 다짐.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 적으실 플래너 안에다가 분명히 쓰게 되실 그 영어 계획표를 이룰 수 있는 5가지의 팁을 가져왔습니다. Let's get to it.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영어 계획을 세우실 때 아주 매우 구체적인 영어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계획표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영어 회화를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적으실 수 있으셔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djective를 다양하게 써서 상황 묘사라던가 이 물건에 대한 묘사를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 중급 정도 가고 싶다. 그것도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입을 떼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로 단어 하나씩 툭툭 내뱉고 싶다면 최대한 그 많이 사용될 단어들을 수집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해보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헬스장에 처음 등록하면 PT 선생님이 같은 동작이지만 기본 자세라고 해서 무한 반복해서 하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무한 반복하면서 그 단어들이 입에 쫙쫙 붙게끔 그 단어들을 복습하고 또는 그 문장들을 복습하면서 언제 내가 이 단어들, 언제 내가 이 문장들을 쓰게 될지 모르니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훈련하기 중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희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님들,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쓰시는 그 방법,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디 보자, 오늘은 무얼 먹을까? 양념장에 뭐가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상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단어 그리고 문장일수록 더 입에 빨리 붙겠죠? 두 번째 팁은요, 문법을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렉처들을 보면 문법 하나도 공부 안 해도 된다, 문법은 몰라도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틀을 알고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어법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해요. 한국어만에 갖고 있는 어법이 있듯이 영어도 영어만의 방법이 있어요. 규칙들도 있고요. 어순이 다르다는 것부터 자체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공부하셔야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영어의 기본 틀이다. 영어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구조다.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해요. 품사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명사화해서 말하는 그런 언어적인 습관이 있어요. 서양의 문화와 어법, 그들만의 방법, 대화하는, 소통하는 방법들이 담겨 있는 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 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말이 그냥 두루뭉술 말랑까투리하게 그냥 나오는 거죠. 세 번째 팁은요, 영어 원서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책은 정말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생활해보지 않아도
책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책과 영상을 많이 접해서 그들이 소통하는 방법,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해요. 영어가 주 언어인 서양권에서의 트렌드라던가 culture이라던가 모든 것들을 책으로 간접 경험하시면 수많은 작가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영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표현하고 어떤 단어들을 주로 쓰는지 감을 익힐 수가 있죠. 똑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리소스, 책입니다. 물론 글만 보라는 건 아니에요. 글이 최고의 리소스는 맞아요. 왜냐하면 다양하고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비주얼한 미디어 플랫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원서를 통해 서양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어법, 화법을 한번 간접 경험해 보세요. 네 번째 팁은요. 많은 분들이 계획표를 작성할 때 1년치, 6개월치, 3개월치 이렇게 너무나도 길게 잡으시는데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계획표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내가 명사 그리고 형용사 명사화 시키는 방법을 했으니까 화요일에는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명사, 형용사, 동사 위주로 내가 공부해야 할 것들을 나열한 다음에 내가 그걸 월요일날 공부해도 되고 화요일날 공부해도 되고 수요일날 공부해도 되고 특정 요일에 무엇을 몇 시에 공부할 것이다 라고 정해놓는 게 아니라 책이 있으시면 얼마만큼의 분량을 내가 이번 주에 공부할 것인지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걸 공부한 날들을 체크해 가며 날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에 갑자기 뜬금없이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연말이라고 갑자기 파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밀려서 결국에는 그날 해야 하는 거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에 내가 해야 할 공부는 2주치로 늘어나고 3주치로 늘어나고 이러면 누가 영어 공부를 하겠어요. 마지막 5번째 팁은요. 계획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시고 미리 계획표에 넣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계획을 짜놓은 대로 다 수월하게 100% 365일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도 잘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모두가 사람인지라 그럴 리가 없죠. 중간에 슬럼프는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힘든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으로 그걸 극복할 것인지 미리 앞을 내다보고 미리 그것마저도 계획에 넣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요거 하나라도 잡고 있어야지 라고 해서 그냥 막 영어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영어를 그냥 아예 내려놓고 내 시선을 다른 데로 확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다른 취미 또는 그 다른 무언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영어가 다시 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게 필요해질 것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다시 돌아갈 힘이 생기실 거예요. (2023년에는) 여러분의 영어 계획이 모두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제가 8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럼프가 와도 8시간씩 질질 끌면서 했던 거는 결국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문화 그리고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언어가 습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2023년에는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권 나라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영어가 잘 습득되시기를 바래요. 2023년 화이팅입니다. 바이!